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그 K9 자주포로 전 세계에서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는 우리 방산업체죠. 그런데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아주 매력적인 무기를 개발해 냈습니다. 그걸 지금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에어쇼에서 방산 전시회죠. 거기에서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이 신무기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DSCA는 필리핀 F-16V 판매 승인했다. 20대 55.8억 달러. 야, 55억 8천만 달러? 이거 엄청난 가격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승인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프랑스의 나발 그룹은 그리스의 FDI 호위함 3척 추가 판매를 제안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이 요청한 F-16V 전투기 20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발표한 F-16V 단좌기 16대와 복좌기 4대, 무장과 군수지원 패키지의 최대 판매 가액은 무려 55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필리핀의 예산 범위를 아득하게 초과하는 이번 승인안에 필리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미 공군이 현용 주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D의 사거리를 연장하고 시커 성능을 개량한 변형 AIM-120E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180km급의 사거리를 가진 기존 모델의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지는 이 신형 공대공 미사일은 올해부터 전력화되는 AIM-260과 함께 미군 전투기의 주력 공대공 무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좌파 정권이 미국과 다른 길을 갈 모양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무시하고 이란의 짝퉁 리퍼 무인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은 MQ-9을 복제한 카만-20이라는 수출 전용 무인기를 개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방산 전시회에 출품했는데요. 브라질이 이 시스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88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미국과의 관계 파탄으로 해당 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캐나다가 영국과 손을 잡을 모양입니다. 영국 정부가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GCAP에 캐나다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가 튀르키예의 폭발적인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이탈리아로부터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호위함을 중고로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프랑스 나발 그룹이 그리스에 3척의 FDI 호위함을 추가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 사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가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그리스 해군의 FDI 호위함은 7척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F-16V F-16 시리즈의 현재 끝판왕 마지막 버전이죠. 물론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1977년도부터 이 비행을 실전 배치되었던 이 F-16이 계속 개량을 거듭해서 77년이면 벌써 이제 거의 50년 전이죠. 그런데 이 F-16V 지금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F-35가 나오면서 이제 F-16은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F-35와는 별개로 F-16은 계속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이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함 타격 능력이 있는 전투기, 그것도 A사 레이더가 장착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했죠. 그런데 스텔스 전투기인 F-35 살리니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 F-16V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물론 여기에 우리 한국의 KF-21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언론에서 우리 KF-21이 물먹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미국 DSCA, 즉 국방안보협력국에서 필리핀에 팔아도 좋다라는 판매 승인이 난 것일 뿐입니다. 이게 계약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FX 사업할 때 그 미국의 F-35 그리고 보잉의 F-15SE 이런 거 같이 경쟁했지 않습니까? 이 보잉의 F-15SE도 이 판매 승인 나왔었어요.
그래서 판매성이 나와야 뭐 경쟁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정부에서 야 거기는 이거 안 돼 라고 할지도 모르는 것을 이 회사가 들어와서 로비하고 뭐 경쟁하고 홍보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끝난 건 아니다 라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희망을 걸어볼 것은 너무 비싸다 라는 거예요. 55.8억 달러. 그런데 필리핀은 40대를 최종적으로 살 예정인데 최종 71억 달러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5억 8억 달러? 55억 8천만 달러? 자, 그러면 물론 여기서 협상에 들어가서 한 40억 달러? 이 정도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이걸 한다면.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격이 확 내려갈 가능성이 적은 게, 지금 이 패키지 보면 암람 미사일 AIM-120C8 버전 114발,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9X 그거 40발, 이렇게밖에 없어요. 아니 20대 전투기 사는데 사이드와인더가 40발이다. 그러면 여기 윙팁에 사이드와인더 한 발씩 해서 2발 항상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훈련으로 쏠 여유탄도 없이 그냥 20대가 딱 2발씩 하면 끝. 네. 그리고 암람 마찬가지로 20대가 한 4발씩 달면 끝.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무장을 좀 줄이고 부품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깎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좀 적다. 그러면 필리핀의 예산을 아득히 초과한다. 그러면 우리 KF-21에도 계속 기회는 남아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자, 다음은요. 그 암람이 지금 이제 필리핀 아까 암람 C8 버전이었는데 지금 암람 D 버전까지 있죠. 그 암람 D 버전이 180km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짧다 해서 암람 E 버전을 또 개발을 한 겁니다. 사거리 대폭 연장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뭐 한 240km, 180km에서 대폭 연장했다고 했으니까 230-40km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AIM-260을 또 개발 중이죠. 그 260이 200에서 300km,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럼 이거하고 사거리가 겹치죠. 겹치는 걸 일부러 또 개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AIM-260은 300km 이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미티어와 비슷하거나 더 사거리가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브라질에서 방산 전시회를 하는데 이란이 이런 걸 출품했습니다. 카만 22라는 건데, 이란의 주장으로는 이제 이란판 리퍼다라고 하는데, 리퍼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윗부분만 좀 비슷하게 생겼고 아랫부분은 뚱뚱하게 이렇게 더 뭔가가 내려와 있죠. 리퍼는 이 아랫부분, 중간 이하 부분이 없는 모양이 리퍼 모양이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거 가지고 3,000km 항속하고 24시간 채공하고 그리고 이제 3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리퍼는 1톤을 탑재를 하는데 이건 300kg 탑재하면 리퍼에는 뭐 상당히 못 미치는 성능이죠. 그런데도 뭐 이란판 리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란은 정말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이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란제 무기에 대해서 미국은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럼 브라질은 아무리 지금 극좌파 정부라 하더라도 미국 제재 받으면 그거는 안 될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캐나다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원래 88대, 88대의 F-35 구매 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 초독이 지금 나와서 미국에서 지금 훈련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스톱이야. 아니, 이런 미국에 우리 돈 갖다 줄 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계약금 주고 떼어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이 같이 하는 6세대 전투기 사업인 GCAP, 여기에 영국이 이탈리아, 일본도 캐나다가 들어오면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GCAP에 좀 들어갈게 했을 때 일본이 강력 반대했죠. 그런데 캐나다 들어온 것도 찬성.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캐나다가 GCAP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GCAP은 뭐 빨라야 32년쯤 나올 텐데, 그런데 GCAP은 빨라야 32년쯤 나올 텐데, 그런데 캐나다는 지금 당장 급하죠. 왜냐, CF-18 호넷 전투기가 80년대 초부터 썼으니까 지금 40년 넘었어요. 빨리 갖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F-35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 GCAP
이거 우리 개발에 들어갈게. 이러면 또 뒤늦게 들어오니까 뭐 영국이나 일본, 이탈리아보다 더 빨리 줄 수도 없을 테고, 그럼 30대 중반 이후에 될 텐데 10년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제 니들 방공은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케줄이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프랑스 나발 그룹이 그리스가 지금 해군력에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야, 이거 사라라고 나발 그룹이 제안을 했는데, 여기 FDI라는 호위함입니다. 바로 라파에트급의 후속 모델이죠. 4,500톤짜리. 일단 그리스가 이거 4척 계약해서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척 더 사라 이겁니다. 왜냐? 그리스의 맞은편에 있는 경쟁국가, 긴장국가 튀르키예가 지금 뭐 해군력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제 어려운 사정에서도. 그래서 8,000톤짜리 방공 구축함을 8척이나 하고 튀르키예가, 그리고 3,500톤짜리 호위함 10척 이상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항공모함도 지금 한 척 아나돌로 있고 또 한 척 더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라. 왜냐? 이탈리아의 카를로 벨가미니급 2척, 거기다가 또 중고 또 산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그거고 그거 사고, 이탈리아 밖으로 우리가 뺏을 수 없으니까 그거 사고, 이거 더 사라. 튀르키예 해군력 보니까 장난 아니다. 이거 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같은 나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맞은편에는 튀르키예와 워낙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국방비가 많이 드네요. 자, 신나는 소식,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무기를 개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잭팟을 터뜨리며 유럽 각국에서 MLRS와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차세대 다련장 로켓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천무가 변신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함 탄도탄 운용 능력이 있는 천무의 경량화 버전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열린 호주 방산 전시회에서 기존의 K239 천무 다련장 로켓 시스템의 경량화 버전인 HPRS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해외 판촉에 나섰다고 복수의 방산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호주 아발론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HPRS는 30톤에 육박하는 천무 시스템이 공중 수송 등 높은 기동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된 육륜 차량 탑재형 경량화 다련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한국 해병대의 요청에 따라 개발 중인 HPRS는 10톤대 중반의 무게를 가진 차륜형 다련장 로켓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천무 시스템이 2개의 로켓 포드를 장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HPRS는 하나의 로켓 포드만 탑재합니다. 이 로켓 포드는 227mm, 230mm, 239mm 등 세 종류의 대구경 로켓탄 6발이나 CTM-290 전술 탄도미사일 1발이 탑재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와 별개로 CTM-MR로 명명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CTM-MR은 280mm급의 구경을 가진 미사일로 기본형인 CTM-MR과 대함 탄도미사일 버전인 CTM-MR ASBM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대함 탄도미사일의 경우 적외선 시커와 자세 제어 장치를 추가해 해상 이동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함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HPRS가 완성될 경우 한국 해병대는 물론 고성능 연안 방어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 발트 연안 국가들의 러브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천무에 이어 HPRS의 흥행 여부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천무의 개량형. 그러니까 미국 로키드 마틴이 MLRS를 만들었죠. 그 MLRS는 227mm 로켓 12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이테킴스 미사일 2발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C-17 수송기에 수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가 아니 이거 우리 원정 작전할 때 화력 지원 받아야 되는데 이 MLRS 지원 받아야 되는데 이거 수송기에 안 실리니까 사전 배치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문제 있다 해서 그걸 반으로 잘라서 만든 게 하이마스입니다. 하이마스는 MLRS에 12발 들어가던 로켓을 6발로 줄이고 2발 들어가던 에이테킴스 미사일 1발로 줄인 그 버전이 바로 하이마스죠. 그렇게 해서 C-17 수송기에 집어넣어서 전 세계 어디든지 12시간
24시간 이내에 배치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하이마스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천무도 아주 성능 좋죠. 그런데 무게가 무거워요. 30톤 넘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송기로 운송할 수 없죠. 그래서 한국 해병대가 지금 이 트럭도 커요. 8륜형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경량화하자 해서 6륜형. 여기 트럭이 바퀴 6개죠. 그리고 이 로켓을 반으로 줄여서 12발이 아니고 6발, 하이마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10톤대 중반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주 좋죠. 그 하이마스의 길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하이마스의 한국판이구나. 그럴 수 있는데 거기다가 탄을 더 다양화시켰어요. 그래서 CGI 080 이게 이제 로켓입니다. 위에 거. 그 다음에 이 로켓보다 약간 더 커 보이죠? 이게 이제 CTM-MR 탄도미사일이에요. 280mm. 그래서 6발의 로켓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280mm짜리 구경의 미사일 4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4발을. 그리고 이제 이게 CTM-290 바로 한국 KT즘이죠. 이거 290km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부스터를 장착하면 사거리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부스터 저 정도 장착하면 300km 이상은 수월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 사거리가 160km예요. 160km는 좀 짧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량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자, 4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대지입니다. 지대지. 그런데 이걸 지대 한 버전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호마르케이에 제시한 건데 이렇게 이제 군함 때리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호주의 방산 전시회에 이걸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그 호주 인근에 있는 동남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한 나라들 대함탄도미사일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매력적으로 볼 것 같다. 그리고 발트 3국 대함탄도미사일 엄청 필요하죠. 그리고 폴란드 필요하죠. 그리고 폴란드 북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3국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대박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야, 이 정말 뭐 제가 주식을 좀 했으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좀 진작에 샀을 텐데 제 눈에는 발전되는 게 보였는데 그 3년여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도 제가 뭐 주식을 거의 안 하니까 그냥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한 주도 사본 적이 없어서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더 있다. 그렇다고 제 말 듣고 주식 사고 결정은 하지 마세요. 아무튼 야,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개발하고 영업하는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방산업체에 이런 방산업체 없었어요. 전부 군에서 얻어주고 뭐 군에서 개발해라 지시하고 하면은 개발했지 수동적으로. 아니 자기 회사 돈 버는데 그래서 그때 물어보면 아니 우리가 뭐 군에서 요구도 안 하는데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때 방산업체들이. 정신 나갔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서로 경쟁적으로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